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된 순간 갈려버린, 먼저 갈아버린 작품이 있었어. 이거야. 엄청 큰 간판을 그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간판 그리던 동료가 떨어져 죽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큰 원화들도 좋지만 이 소스 콜라주가 이번 전시에 진짜 백미. 자, 여기 광화문에서부터 서대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못 보신 분? 망치질하는 사람, 해머링맨. 이 해머링맨이 보이는 이곳이 태광그룹 본사인데 이 건물에 미술관이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큰일이네. 서울 전체에서 이 작품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세화미술관입니다. 조나단 브로프스키 작가가 만든 해머링맨. 키가 얼마나 될까? 22m, 몸무게 50톤, 35초에 한 번씩 실제로 움직이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랑 똑같잖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할 때까지 끝없이 일을 하는 현대인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조나단 브로프스키는 1979년에 이 작품을 처음 선보였었는데 뉴욕에서 처음 전시할 때만 해도 작품 높이가 3.4m였는데 세계 여러 도시에서 그 작품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좀 설치해 주세요. 여러 도시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설치가 된 게 총 11개고 한국에 설치된 게 2002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7번째 설치 작품이지만 최대 크기로 지어져서 지금도 움직이잖아. 팔 움직이는 거 봤지? 제임스 로젠퀴스트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세화미술관인데요. 자, 팝아트 작가 얘기해보세요. 앤디 워홀. 거기서 멈추지, 이거 봐. 팝아트의 창시자를 말하라고 했을 때 제임스 로젠퀴스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미술을 좀 아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임스 로젠퀴스트 만나러 온 건데 근데 왜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전시를 크게 못했기 때문이에요. 외국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빌려와서 전시를 기획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만나기 어려운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미술관 전시가 여기서 열리고 있는 거라서 어렵게 전시를 만드신 우리 보관장님. 이번 전시는 그 제임스 로젠퀴스트 재단과 저희 세화미술관이 협력해서 기획된 전시고요. 갤러리에서는 작게나마 개인전이나 단체전 정도를 했었는데 미술관에서는 저희가 처음 하는 전시라서 그리고 팝아티스트 중에서 한국인들한테는 낯설었던 작가를 소개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점에 놓인 이 작품은 의미가 있어서 정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 앞에 세 점이 로젠퀴스트가 1960년대부터 전업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60년대에 제작한 작품이고요. 초기 작품이어서 스타트로 전시가 되었는데 다들 회화가 이제 벽면에 있는 것을 예상을 할 텐데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파트 구조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베드룸이 3개 있고요. 리빙룸, 다이닝룸 해서 1960년대 전형화된 미국 아파트의 평면도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삶을 잘 볼 수 있는 도면이고요. 광고판 화가였잖아요. 전업 작가를 시작하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제목이 작은 도어 스톱이라고 해서 도어 스톱이라는 것이 문을 열어두는 그런 장치잖아요. 열어두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공간에 갇혀있는 듯한 억압되는 양가적인 의미,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아이러니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작품 감상하실 때 제목도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로젠퀴스트라는 화가가 생각했던 1960년대의 풍경화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꽉 짜여진 동일한 공동주택 아파트 구조 속에서 갇힌 듯 산다는 느낌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색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화가가 돼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게 간판일. 엄청 큰 간판을 그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술적인 공부도 하고 이러던 중에 사고가 있었어. 간판 그리던 동료가 떨어져 죽은 거야. 2명이나. 그래서 이러다 나도 죽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작가로서 어떤 자기가 늘 고민하던 것에 대한 회의 같은 것도 상업 작가로 있던 중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 있는 이 작품은 갈갈이 찢긴 작품. 뱅크시의 풍선 들고 있다가 놓친 소녀,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된 순간 갈려버린, 먼저 갈아버린 작품이 있었어. 이거야.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전체적으로 그린 다음에 찢어놓은 거거든요. 형태부터 되게 독특한데 제목이 데일리 초상화라고 해서 시카고의 시장 리처드 데일리의 초상화거든요. 파쇄기에 갈리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임스 로젠퀴스트는 팝아티스트 중에서 사회적, 정치적인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작가예요. 반전 시위에 대해서도 참여하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편에 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리처드
리처드 데일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국을 비판하는 반전 시위대에 반하는 언행을 하면서 시위대가 굉장히 화가 났고 미움을 샀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젠키스트도 미움의 일환으로 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작품이 다양하고 크기가 큰데 좋은 작가, 안 좋은 작가 어떻게 구별해요 중에 또 하나는 대형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작가의 역량인데 로젠키스트는 일단 그거 하나는 최고. 작은 종이나 작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사실 비교적 덜 어려운데 이걸 크게 확장시켰을 때는 감당할 수 없잖아. 이거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이 영역인지 아닌지도. 지금 신기한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생명 테스트처럼 보이죠? 맞아요. 이시아라 생명 테스트. 사실 생명 테스트라는 게 그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여기에 들어있는 뭐 숫자든 이미지든 뽑아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긴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고민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담아놨고 생명 테스트 같은 이미지들이 작품 곳곳에서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로젠키스트가 작품 속에 시계를 많이 등장시켰는데 시계, 우주적인 이미지 이런 게 작품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이번 전시 제목이 유니버스, 우주인데 이 로젠키스트라는 작가가 시간, 공간, 우주도 그냥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다중우주 이런 걸 젊어서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이 작가 부모님 두 분 다 비행기 조종사셨어요. 그리고 태어난 곳도 노스 다코타주에서 태어나서 시골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산도 없는 드넓은 평야에서 살았고 그래서 항상 하늘을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호기심 많은 성격들이 우주로 또 향하지 않았나. 보통 이제 팝아트가 대중문화, 대량 생산,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게 팝아트라서 앤디 워홀의 캠벨숲처럼 그득그득하고 이쁘고 재밌는 거 이런 게 많지만 로젠키스트는 정치 문제, 인권 문제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기 이렇게 서로를 겨누고 있는 방아쇠 같은 게 저런 것도 이제 반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고 난 저기 고기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붉은색 구름이 버섯 구름 원자폭탄 팍 터질 때 그 구름이어서 사실 우리가 뭔가를 먹고 있지만 먹고 있는 이것도 누군가의 죽음이거나 이 모든 것들을 은연중에 배경에 깔고 있을 수 있다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지. 80년대 작품으로는 이게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쭉 보시면은 팝 아티스트인데 또 보시면 이게 팝 아트 같지도 않지 않나요? 어떤 장르로 묶일 수 있을까요? 초현실주의. 네네네. 뜬금없이 등장하는 어떤 사물들. 네. 그 초현실주의가 어쨌든 꿈에서 꾼 듯한 생각의 흐름에 따라 그려지는 것 같은 하지만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그림들을 초현실주의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로젠키스트가 워낙 그 광고판 화가로서 사물을 굉장히 리얼하게 잘 그리다 보니까 기교가 이제 섞이면서 초현실주의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속도감도 느껴지고 뭔가 뜨거운 열정도 느껴지는 그런 작품. 여기는 여자아이 인형을 붉은 셀로판지로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것 같은 80년대 이 무렵에 그 에이즈로 인한 사회 문제가 많이 대두되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도 많이 죽고 또 자식을 키우는 아빠로서 내 아이들, 내 딸이 살아갈 세상이 에이즈에 대한 공포까지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뭔가 이런 보호막 같은 느낌으로 이런 셀로판지를 감쌌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애를 가둬놓고 키울 수만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반영된 작품이 이런 작품. 여기 포토존 조명빨 잘 맞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포토존이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로젠키스트는 간판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정말 크게 그리는 거는 세상 최고지. 그 큰 작품을 이제 가져와서 전시를 하기보다 설치 작업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로젠키스트 작품의 주요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경험을 해보면서 셀피도 하나 건지고 이게 바로 이번 전시의 핵심인 유니버스. 근데 재밌는 거는 요거. 이런 시리즈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초현실주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과 상상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연필, 여기도 이거 인공위성처럼 보이지만 이거 연필 모양. 연필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측정을 굉장히 즐겨해가지고 항상 뭔가 메저할 수 있는 장치나 연필을 항상 소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연필이라는 것이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는 재료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재료. 그래서 연필을 많이 사용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쪽
작품은 시계. 시계도 또 끝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왜 시간과 공간과 이 우주와 존재에 대해서 고민했었으니까 이 시계는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작품 제목도 시간은 멈추지만 시계는 사라진다. 이 두 작품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좀 바탕으로 해서 작업했고요.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이제 상대적이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작가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이 작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주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담겨있는 유니버스라는 이 전시 제목에 참 잘 부합하는 것 같은데, 창조라는 행위의 근본이 되는 연필, 대량 소비 사회를 보여주는 캔. 근데 저 캔이 우주를 저렇게 떠돌아다니면은 쓰레기겠지? 100달러짜리가 보이는 저런 장면들, 이시아라 생맹판, 그런 모든 요소들이 다 잠겨 있어서 이 작품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나 그것도 푸사가 이거잖아. 이게 작가가 거의 마지막으로 작업한 유작이라고 하는데, 작가가 생각하던 그 다중 우주, 멀티버스를 표현한 것이면서 오래된 우주가 폭발을 하고 그 폭발 속에서 새로운 초신성이 생겨나고 하는 여러 장면들을 이렇게 상상해서 작가가 그린 건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폭발하고 막 이렇게 생겨나고 여러 우주의 파편들이 무슨 만화경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이 속에 한가운데 있는 건 물론 안에 급변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오가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나를 잊지 않아야겠다,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것 같아서 멋진 작가인 것 같아. 거울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네. 본질적 존재. 사전에서도 미국에서 팝아트의 창시자 중 하나로 로젠퀴스트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사실 팝아트라는 한 카테고리에 묶어놓기에는 되게 아까운 작가인 것 같아요. 작품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말년까지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왔다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한 작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이지 큰 것만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작은 것 중에서 진짜 에센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세화미술관의 로젠퀴스트 전시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소스 콜라주. 작가가 여러 가지 잡지에서건 아니면 어떤 풍경에서건 사진에서건 봤던 여러 이미지들을 콜라주, 그러니까 오려 붙이는 기법으로 만들어서 배열을 해서 그걸로 이제 엄청 큰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작가가 무엇을 그리고자 했는지 고민했던 그 소스, 원천 콘텐츠가 되는 소스들을 모아놓아서 만든 콜라주. 이 작품이 바로 저 작품이잖아. 똑같잖아. 이렇게 격자로 그리드를 표시를 해서 크기가 얼마만큼 커질지를 이렇게 다 계산을 하면서 그렸다는 거.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큰 원화들도 좋지만 이 소스 콜라주가 이번 전시에 진짜, 이 전시가 로젠퀴스트 재단과 협력해서 만든 전시여서 대형 작품도 가지고 왔지만, 작가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아카이브 자료도 여기 빌려왔거든요. 봐봐, 재밌는 사진 있어. 아카이브라는 거는 작가의 여러 삶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인데, 이런 자료들 하나하나를 보면 작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제임스 로젠퀴스트가 그렸던 광고판들, 요거는 앤디 워홀이 찍어준 로젠퀴스트 사진, 폴라로이드로 찍어서 준 거지. 로젠퀴스트 가져. 그리고 스튜디오가 항상 그 잡지 찢어진 거, 신문 뭐 이런 이미지들을 다 이렇게 콜라주하다 보니까 그 종이더미가 쌓여 있었고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죠. 그러니까요. 네네. 이사 덜 하고 청소 덜 한 것 같은 느낌? 요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이거 재밌어 하죠. 네, 다 물어봐요 여기는. 이 왼쪽에 있는 게 제임스 로젠퀴스트고, 여기는 미국의 전설적인 아트 딜러였던 레오 카스텔리가 있고, 토마스 크랜스라는 또 동료 작가가 있는데, 구겐하임 큐레이터인 이 토마스 크랜스 키가 너무 크니까 이걸 점프를 해서 이 큐레이터랑 키를 맞췄더니 카스텔리 너무 조그매졌어. 그리고 이거 잘 보면은 발이 바닥에서 떠 있는 거예요. 바닥에 한참 떠 있어서 이게 키가 커진 건데, 카스텔리 의문의 1패. 이 위대한 분이 이런 분 아닌데 막 너무 왜소해졌어. 자, 이 정도면 이제 팝아트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작가 누구? 제임스 로젠퀴스트. 아니 그저께 누가 나한테 제임스 로젠키야? 막 이러고, 내가 바스키아랑 헷갈렸어? 그랬더니 제임스 로젠퀴스트. 까먹지 말고 챙겨보세요. 일리 커피 아시죠? 네. 일리 커피 로고를 로젠퀴스트가 만들었어요. 오! 네, 그 빨간색.